안녕하세요. 남자사람입니다. 오늘은 제20장 뒤를 쫓던 자들을 뒤쫓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모는 맨 먼저 호라 박사의 문패가 달린 안쪽의 작은 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재빨리 커다란 석상들이 있는 복도를 지나 바깥쪽에 있는 커다란 초록빛 철문을 열었다. 커다란 문짝은 몹시 무거워서 젖먹던 힘까지 총동원해서야 겨우 열 수 있었다. 그 일을 마치고 모모는 수많은 시계들이 있는 홀로 돌아와 카시오페이아를 팔에 안은 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일이 일어났다. 벼랑간 강한 진동 같은 것이 일어났다. 그 진동은 공간을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시간의 지진이었다. 그때의 느낌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란 없다. 시간의 지진은 일찍이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울림과 함께 일어났다. 수백 년의 깊은 세월에서 흘러나오는 한숨처럼 들리는 울림이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시계들의 째깍째깍 똑딱똑딱 땡땡땡 하는 소리가 순식간에 멈추어 버렸다. 왔다 갔다 하던 시계의 줄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서히 정적이 퍼져나갔다. 일찍이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없었던 그야말로 완벽한 정적이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이다. 모모는 자기 손에 신비롭고 아주 커다란 시간의 꽃 한 송이가 쥐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해서 꽃을 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꽃은 언제나 거기 있었던 듯 어느새 모모의 손에 들려 있었다. 모모는 조심조심 한 발짝을 떼었다. 과연 평소와 다름없이 쉽게 움직일 수 있었다. 작은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아침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모모는 쿠션을 댄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쿠션은 대리석처럼 딱딱해서 푹신하게 묻히는 맛이 없었다. 찻잔에는 초콜릿차 한 모금이 남아 있었지만 찻잔은 그 자리에 딱 붙어서 꿈쩍도 안 했다. 모모는 찬물에 숟가락을 담가 보았다. 유리처럼 딱딱했다. 꿀도 마찬가지였다. 접시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조차 요지부동이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변화도, 정말 손톱만큼의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카시오페이아가 버둥거렸다. 모모는 거북을 바라보았다. 거북 등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넌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맙소사, 그렇구나. 모모는 벌떡 일어나서 다른 박질의 홀을 지나 작은 문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복도를 뛰어가 모퉁이에 커다란 문 옆에 숨어 동정을 살폈다. 순간 모모는 흠칫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터질 듯 방망이 질쳤다. 시간 도둑들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뒷걸음치는 시간마저 정지해버린 언제나 없는 거리를 지나 아무데도 없는 집으로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모모는 다름질 쳐서 커다란 홀로 돌아가 카시오페이아를 품에 안고 커다란 추식의 뒤에 숨었다. 정말 멋지게 시작되는걸. 모모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바깥 복도에서 회색 신사들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차례차례 작은 문을 비집고 들어와 드디어 한때가 홀 안에 들어섰다. 그들은 주변을 휘휘 둘러보았다.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인상적이군.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들의 새 집이로군요. 다른 잿빛 음성이 말했다. 모모라는 계집애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요. 정말 똑똑한 아이요. 무슨 수를 써서 그 노인네의 마음을 돌려놓았는지 정말 알고 싶군요. 먼저 번 음성과 아주 비슷한 세 번째 음성이 대답했다. 내 생각에는 그자가 자진해서 굴복했을 겁니다.
언제나 없는 거리에서 시간의 소용돌이가 멈추었다는 것은 그자가 중단시켰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자는 우리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간단히 그자를 해치웁시다. 그자가 대체 어디 숨어 있을까요? 회색 신사들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한 작자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의 음성의 잿빛은 좀 더 진해진 듯했다. 여러분, 뭔가가 이상해요. 시계들을 봐요. 시계들을 좀 봐요. 몽땅 서 있어요. 여기 이 모래시계까지. 다른 작자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자가 시계를 멈추게 했나 보지요. 첫 번째 음성이 소리쳤다. 그래도 모래시계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봐요. 모래가 흘러내리다가 말고 멈춰섰어요. 시계가 그 자리에 딱 붙어서 꿈쩍도 안 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요? 그자가 이야기를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박질 치는 발작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한 회색 신사가 흥분해 마구 손을 대저으면서 작은 문을 비집고 들어오며 소리쳤다. 시내에 있는 우리 영업사원들에게서 지금 막 보고가 들어왔어요. 자동차가 서버렸답니다. 모든 것이 서버렸대요. 이 세상이 정지해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에게서 손톱만큼의 시간도 뺏을 수 없게 된 거요. 시가의 보급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호라가 시간을 멈추게 한 겁니다. 한순간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한 작자가 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시가의 보급이 끊겼다고? 그럼 갖고 있는 시가를 다 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다른 자가 소리쳤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당신도 잘 알지 않소. 무서운 재앙이요. 벼랑간 저마다 두서없이 아우성쳤다. 호라가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당장 포위를 풀어야 해요. 시간 창고로 가야겠소. 자동차도 없이요? 제 시간에 갈 수 없을 거요. 내 시간은 27분밖에 안 남았는데 난 48분. 그럼 내게도 좀 나눠주시오. 미쳤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서 피하시오. 모두들 우르르 작은 문으로 달려가 한꺼번에 나가려고 소란을 피웠다. 모모가 숨어있는 곳에서 살짝 내다보니 그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주먹질을 하고 떠밀고 잡아당기고 야단이었다. 그들의 결투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저마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길을 쓰고 있었다. 자신의 잿빛 생명을 구하려 싸우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 머리에서 모자를 낚아채고 뒤엉켜 싸우고 입에 분 작은 시가를 빼앗았다. 시가를 빼앗긴 자는 순식간에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는 듯 보였다. 겁에 질리고 울상이 된 얼굴로 두 눈을 앞으로 내뻗은 채 급격히 투명해지더니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심지어는 모자까지도. 결국 홀에는 3명의 회색 신사가 남았다. 그들은 차례차례 작은 문을 빠져나가 도망칠 수 있었다. 한쪽 겨드랑이에는 거북을 끼고 다른 손에는 시간의 꽃을 들고 모모는 그들을 따라 뛰어갔다. 이제 모든 것은 회색 신사들을 놓치지 않는 데에 달려 있었다. 모모가 커다란 문 밖으로 나오자 시간 도둑들은 벌써 언제나 없는 거리 어귀를 달려가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또 다른 회색 신사 무리가 흥분해 손짓을 하며 두렁거리고 있었다. 아무데도 없는 집에서 달려나간 자들을 보자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박질치기 시작했다. 잇따라 다른 자들이 도망자의 행렬에 끼었고 삽시간에 전 부대가 꽁지가 빠져라 도망길에 올랐다. 회색 신사들의 끝없는 행렬은 눈처럼 새하얀 집들과 사방으로 들이우는 그림자가 있는 이상한 꿈의 지대를 지나 시내 쪽으로 길게 이어졌다. 시간이 사라지면서 이곳에서도 빠른 것과 느린 것이 신기하게도 뒤엉키는 현상이 사라져버렸다. 회색 신사들의 행렬은 커다란 달걀 모양의 기념비를 지나 보통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곳, 시간의 가장자리에 사는 사람들의 거주지인 허름한 잿빛 임대 아파트 단지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모든 것은 얼어붙은 듯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모모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맨 뒤에 처진 자들 뒤로 따라갔다. 이렇게 하여 이제 대도시를 누비는 역주적이 시작되었다. 엄청난 회색 신사의 무리가 달아나고 그 뒤를 한쪽 겨드랑이에 거북을 끼고 다른 한 손에는 꽃을 든 조그만 소녀가 쫓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는 얼마나 기묘한 모습인가. 차도에는 자동차들이 나란히 열을 지어 서 있고 운전자들은 기어나 클렉슨에 손을 올려놓은 채 꼼짝 않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이마를 두드리며 성난 눈초리로 옆 사람을 건너다 보는 사람도 있었다. 커브를 돌겠다는 표시로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있는 자전거 타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보도 위에는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개, 고양이 할 것 없이 모두 뻣뻣하게 굳어서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심지어는 자동차의 배기통에서 나온 연기조차 공중에 멈추어 있었다. 교차로에는 교통순경들이 입에 호루라기를 물고 교통정리를 하다가 그대로 멈추어 서 있었다. 광장이 공중에 꼼짝 않고 떠있는 한때의 비둘기도 보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 하늘에는 비행기 한 대가 그린 듯 떠 있었다. 분수대의 물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처럼 보였다. 떨어지던 나뭇잎들도 그대로 공중에 걸려 있었다. 막 뒷다리를 들고 전신주에 실례를 하려던 강아지 역시 박제가 된 듯 꼼짝 않고 있었다. 회색 신사들은 사진처럼 생명을 잃은 이 도시를 허겁지겁 달려갔다. 모모는 시간 도둑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 어차피 그들은 다른 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도망길은 점점 더 어렵고 험해졌던 것이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먼 길을 달리는 데에 익숙치 않았다. 그들은 숨이 턱에 차서 헐떡거렸다. 하지만 작은 회색 시가만큼은 입에 꽉 물고 있었다. 그것이 없으면 끝장이었다. 몇몇은 뛰어가다 시가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그들은 땅바닥에 떨어진 시가를 다시 찾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도망이 어려워진 것은 이런 외적인 사정탓만은 아니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료들이 차츰 위협적인 존재로 변해갔던 것이다. 시가가 다 타버린 자들은 절망한 나머지 다른 동료의 입에서 시가를 낚아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수는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줄었다. 서류 가방에 여분의 시가를 조금 갖고 있는 자들은 다른 동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시가가 바닥난 자들이 여유가 있는 자에게 무작정 달려들어 보물을 빼앗기 때문이었다. 여기저기서 치고받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시가를 얻어보려고 길을 쓰다가 뒤엉켜 나동그라지는 회색 신사들도 있었다. 그런 소란의 와중에서 시가는 길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짓밟혀버렸다.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탓에 회색 신사들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도심 쪽에서 다가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대도시 곳곳마다 군중들이 어찌나 빽빽하게 서 있는지 울창한 숲속의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듯 그들 사이를 이리저리 비집고 나가느라 회색 신사들은 몹시 애를 먹었다. 작고 말라깽이인 모모는 물론 훨씬 수월했다. 하지만 공중에 꼼짝 않고 걸려있는 깃털 조각 하나도 요지부동이어서 회색 신사들은 제대로 앞을 보지 않고 뛰어가다가 호되게 이마를 부딪히기 일쑤였다. 무척 먼 길이었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모모는 시간의 꽃을 걱정스레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시간의 꽃은 활짝 피어 있었다.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한순간 다른 일을 전부 잊게 만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작은 샛길에서 도로청소부 배포를 만났던 것이다. 배포 할아버지! 모모는 큰 소리로 외치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배포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얼마나 찾았다고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아, 할아버지, 사랑하는 배포 할아버지. 모모는 배포 할아버지의 목에 매달리려고 했다. 그러나 쇠로 된 것처럼 딱딱한 몸에 부딪혀 뒤로 퉁겨져 버렸다.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모모는 흐느끼면서 그 앞에 서서 배포를 바라보았다. 배포의 작은 몸집은 예전보다 더 꾸부정한 것 같았다. 선량한 얼굴은 바싹 마르고 몹시 헬쓱했다. 턱 주변에는 까칠까칠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나 있었다. 면도할 시간도 없었던 것이다. 손에는 수많은 비질로 다 닳아버린 낡은 빗자루가 들려 있었다. 배포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꼼짝 않고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작은 안경 너머로 거리의 더러운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이제서야 배포 할아버지를 찾은 것이다. 아무 소용도 없는 지금에서야. 모모는 자기가 여기 왔다고 알릴 수도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 일이 어떻게 끝날지 누가 알겠는가. 자칫 잘못되면 배포 할아버지는 여기서 영원히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옆구리에서 거북이 바둥거렸다. 계속해서 가. 거북 등에는 이런 글이 나타났다. 모모는 큰 길로 돌아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시간 도둑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모모는 회색 신사들이 도망치던 방향으로 얼마쯤 달려가 보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의 저치를 놓친 것이다. 모모는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모는 묻는 듯한 시선으로 카시오페이아를 바라보았다. 거북의 등에 글이 나타났다. 넌 그들을 찾을 거야. 계속해서 뛰어가. 카시오페이아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틀림없이 회색 신사들을 찾을 수 있겠지. 어떤 길을 택하든지 간에. 그래서 모모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똑바로 갔다. 하며 무작정 달렸다. 그러는 사이에 모모는 대도시의 북쪽 변두리에 이르렀다. 똑같은 모양의 건물들과 일직선으로 난 도로들이 있는 신축 건물 구역이 지평선까지 끝간데 없이 뻗어 있는 곳이었다. 모모는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렸다. 하지만 건물들과 도로들이 어찌나 똑같은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줄곧 제자리뛰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곳은 정말 미궁이었다. 그러나 규칙과 획일의 미궁이었다. 모모가 하마터면 용기를 잃을 뻔한 순간 맨 뒤에 처진 회색 신사가 모퉁이를 돌아가는 모습이 언뜻 눈에 보였다. 그는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었다. 바지는 찢어졌고 모자와 서류 가방도 들고 있지 않았다. 다만 꽉 담은 입에 물고 있는 작은 회색 시가의 꽁초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었다. 모모는 건물이 끝없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건물이 모두 사라진 텅 빈 공터까지 회색 신사를 따라갔다. 그곳에는 건물 대신에 거친 판자 울타리가 널찍한 네모난 빈터 주변을 높다랗게 빙 둘러쳐 있었다. 울타리에는 문이 하나 서 있었다. 맨 뒤에 처진 회색 신사는 삐끗하게 열린 그 문 안으로 훌쩍 뛰어들어갔다. 문 위에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모모는 표지판을 읽느라 멈춰섰다. 주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 관계자 외 절대 출입 금지. 감사합니다.